주택에 대한 중과세는 이제 끝났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이 매수자 시장 강세입니다. 말 그대로 이 미분양이 넘쳐나고 있고, 그 다음에 가격들이 하락 및 조정이 일어나고 있죠. 안녕하세요, 이장원 세무사입니다. 2023년 주택 세금 예상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 대책이 나오고 나서 사실상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택에 대한 중과세는 이제 끝났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이 매수자 시장 강세입니다. 말 그대로 이 미분양이 넘쳐나고 있고, 그 다음에 가격들이 하락 및 조정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은 항상 무주택자와 1주택자 분들이 고민을 하는 건 뭐죠? 나도 이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타이밍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다양한 지표들이 있지만 저는 세무사기 때문에 세금을 기준으로 어떤 것들을 체크하시고 어떤 기준점으로 주택의 매수 포인트를 잡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주택이란 건 결국 취득, 그 다음에 보유, 처분에 따른 이 세 단계에 대한 세금을 모두 살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취득이겠죠.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당연히 취득세입니다. 이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도 이 개정을 하겠다라고 밝혔죠. 12월 달에 이미 밝혔습니다. 이 중과세율이 너무 세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중과세율에 대해서 완화 정책을 이미 펼쳤죠.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이 이제 나올 때가 2월 달이겠지만 2월 입법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돼야지만 이 중과세율이 완화가 되는 거예요. 항상 이런 발표가 나오고 나서 발표가 나오자마자 이제 중과세율이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세법이란 거는 당연히 입법 절차가 다 거치고 나서 마무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행 다주택자 매매 중과세율입니다. 이 조정대상 지역과 비조정대상 지역을 나눠서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자부터 8%, 그 다음에 3주택부터 12%, 그리고 법인도 12%의 중과세율을 내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비조정 대상 지역은 3주택자부터 8%, 4주택자부터, 그리고 법인은 12%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크게 해줬습니다. 지금 현행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은 뭐냐면,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까지는 무조건 1%에서 3%의 일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취득, 보유, 처분 모든 단계에서 이제 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2주택자까지는 다주택자라는 프레임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2주택자부터의 뭔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건 거의 다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도 보십시오. 서초, 송파, 강남, 용산 딱 4개 지역을 빼고 모든 지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대상 지역의 취득에 따른 중과세율에 대한 부분이 웬만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거의 다 적용되지 않는다. 내가 주택을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이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내 3주택부터 중과세율이 기존에 12%였는데 6%로 줄어들었고, 비조정대상 지역은 이 8%에서 4%로 50%나 감면이 됐죠. 그 다음에 법인이랑 4주택자도 마찬가지로 12%에서 6%로 줄어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대폭 완화가 됐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예상을 해보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조정대상 지역이나 비조정대상 지역 모두를 포함해서 미분양 주택이 계속 생긴다. 그리고 뭔가 주택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취득세 중과 완화가 더 펼쳐질 것으로 예상도 됩니다. 그리고 주택 증여 부분에 대해서도 이 증여 취득세가 아주 높았었죠. 기존의 1주택자 이외의자들은 이 조정대상 지역 내 3억 원 이상의 이제 주택을 증여를 할 때 12%의 아주 고율의 증여 취득세를 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3주택 이상자일 경우에만 증여자 기준입니다. 6%로 바뀌죠. 그리고 1주택자와 2주택자는 이 중과세율이 전부 다 없어지게 되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정권에서는 2주택자까지는 세제면에서는 다주택자로 보지 않는다라고 꼭 이 점을 유념하셔서 본인의 이제 주택 구입에 어떤 시점을 가져갈 것인지, 내가 취득세는 얼마 내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2월 입법국회 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이 되면 그 적용 시점은 언제부터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냐면, 이 보도자료에 나와 있죠. 2022년 12월 21일 이후의 취득분부터, 말 그대로 등기를 했거나 증여를 받았거나 이런 부분부터 소급해서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이미 증여를 해버렸다, 매매를 해버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선 중과세율 취득세를 내셨을 거예요. 그리고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법이 통과가 되면 그때 경정 청구를 통해서 내가 세금을 더 냈으니 다시 돌려주세요라고 꼭 그런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유세로 넘어가 볼까요? 보유세에서 대표적인 이제 세금에 고통을 줬던 건 뭐죠?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 종합부동산세에서 2022년도 말에 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를 본 점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기본공제를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여줬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여줬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공제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부담이 좀 완화가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공동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을 2020년도 가격으로 회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주택 가격이 너무 시가 반영이 돼서 급격하게 올라갔는데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이 되는 공동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이 2022년도에는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많이 이제 시가가 빠졌죠. 그러니까 그것에 반영해서 많은 부분 낮추기로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세부담 당사자도 많이 줄어들 거고 세부담도 각자 인별로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22년도에 냈었던 이 중과세율에 대한 세법 개정은 결국은 통과는 못됐습니다. 하나 그나마 완화된 건 뭐냐? 원래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부터 중과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조정대상 지역 여부 상관없이 3주택자부터 중과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3주택자 중과세율이 약간의 이제 세부담이 아직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종합부동산세에 부담이 되는 다주택자분들은 2023년 7월에 분명 또 2024년도에 따른 세제 개편안이 나올 겁니다. 그 세제 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바뀔지 그 부분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입니다. 결국은 내가 주택을 구입하고 팔 때 어떤 혜택들이 지금 바뀌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과세는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 2022년 5월 10일 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바로 중과세율을 없애는 조건이 하나가 있었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의 주택을 양도를 했을 때 한시적으로 1년간 양도를 하게 되면 중과세율 적용 안 하겠다, 일반세율 적용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원래는 2023년 5월 9일까지였습니다. 하지만 1년 연장하기로 했죠. 예전에 노무현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 넘어올 때 똑같은 세제 혜택들이 있었어요. 그 세제 혜택의 똑같은 연장선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년 5월 9일까지는 제가 봤을 때 한시적 유예가 계속 진행될 거고, 그러면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이제는 거의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 분들이 내가 비과세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라는 비과세 플래닝에 더욱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개정사항을 또 살펴보면 조정대상 지역 내 이제 많은 지역들이 풀렸고 분양권하고 주택 및 입주권에 대한 단기 세율에 대해서도 많은 중과가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율 부분을 많이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1년 미만일 때 70%였어요.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77%. 하지만 이 부분을 45%로 좀 낮춰주고,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 단일 세율이 60%였는데 이거를 폐지를 하고 기존의 일반 세율, 이 단일 세율이죠. 40%대로 다시 바꾸기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기간을 늘려줬습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내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이죠. 종전주택을 구입을 하고 1년 지나고 나서 신규 주택을 구입을 한 다음에 이 종전주택을 원래는 2년 이내에 팔아야지만 비과세가 가능했어요. 하지만 주택시장이 얼어붙은 지가 벌써 2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2년이 지나면 이게 비과세를 못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에서 불만이 엄청 많이 쌓였고 그것에 따라서 이 시장 경제가 돌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2년 이내에 팔아야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걸 3년으로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요건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요건들이 3년으로 늘어났다는 점 꼭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2월 국회 때 통과가 돼야지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용하게 되면 그 시점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하기로 우선은 이제 보도자료에 나와 있죠. 마찬가지로 종전주택을 구입하고 나서 2일 입주권이나 2일 분양권을 신규 취득하게 되면 이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가 가능했습니다. 이게 원칙인데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좀 더 들어가면 이 특례 규정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입주권 또는 분양권이 이 신규 주택으로 완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신규 주택에 입주를 하는 경우에는 이 종전주택을 이 준공하고 나서 2년 이내에 팔았을 때 비과세가 가능했고, 그 다음에 종전주택이 재건축 또는 재개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거주하려고 잠깐 대체주택을 구입을 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2년 이내에 팔았을 때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시장에선 주택이 거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2년이란 기간을 3년으로 다 늘려준 겁니다.
핵심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1주택자들이 뭔가 주택을 추가 취득을 하더라도 종전주택을 2년이 아니라 3년 이내 팔면 비과세가 받을 수 있고, 취득세 부분도 많이 완화됐으니까 내가 뭔가 실질적인 주택의 이동, 그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하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플래닝을 짜야 될지 그 기간이 늘어났다는 점을 핵심적으로 이해하시면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폭 축소됐었죠. 그 주택, 임대주택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줬다가 전 정권에서 다시 그 혜택들을 다시 다 걷어들였었죠. 그런데 이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다시 많은 혜택들을 부여를 하자라는 것들이 점점 보도자료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안 나왔지만 임대주택으로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재산세 부분 감면해 줄 거고, 종합부동산세도 분명 감면해 줄 것 같아요. 예전의 정책이 그랬기 때문에. 하지만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제 걸리는 바는 뭐냐면 10년간 임대주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좀 더 혜택을 많이 주겠다. 주택 가격을 더 높더라도 혜택을 주는 그것을 15년 임대주택을 할 때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시장에서는 그 10년과 15년의 그 기간 동안에 임대주택을 내가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분명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분명 제도가 이제 전부 다 확정이 됐을 때 나에게 임대주택을 돌리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인가 아니면 불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제도를 면밀하게 꼼꼼히 찾아보신 다음에 본인에게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